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해요 콘텐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좀 느껴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 난의 이름을 아는 거하고 이제 표기, 그리고 이 난의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해보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왜 갑자기 또 난의 이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냐면,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사실 하는 중인데 왜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제 십수년을 장사를 뭐랄까,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다면 더 긴 시간이었겠죠. 아버지 도우면서 했던 게. 근데 정식적으로는 제가 2006년도부터 일을 했으니까 어느덧 횟수로는 15년, 16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뭐 장사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고, 뭐 사실 손님들도 딱히 그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정도 수준의 이름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 해드리는 이제 물건 들어오는 날 영상을 찍으면서 그 주에 유독 이름이 핑크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핑크, 얘도 핑크, 얘도 핑크 하다 보니까 이거 소개하면서도 좀 뭐랄까, 그 이름이라는 게 좀 다른 맛이, 그 생김새에 맞고 이름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얘도 좀 핑크색 들어갔다고 핑크, 얘도 핑크색 들어갔다고 핑크, 다 핑크라고 하니까 좀 설명하면서도 흥이 좀 떨어지고 약간 처지게 되고, 나 소개해드리는 난도 좀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의미 없는 잡동사니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왠지 뭐 그냥 예를 들면 강아지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랄까, 족보라든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혈통에 대해서도 뭐 중요하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강아지들 이제 믹스견들 가지고 이제 이름을 너무 쉽게 뭐 대충 개똥이, 뭐 누렁이, 점 있다고 점박이, 약간 이렇게 너무 쉽게 짚다 보면 보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왠지 이 아이는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게, 뭐 그냥 대충 이름 지어서 대충 쉽게 키우는 강아지인가, 약간 그렇게 이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이 너무 이렇게 막 지어서 나오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이게 좀 약간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몇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핑크, 방금 말씀드린 그 핑크 때문에 이제 핑크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만 듣고 배송해 드리다 보니까 얘도 핑크 쟤도 핑크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듣고 간단한 인상착의만 듣고 이렇게 배송을 해 드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송 사고가 났고요. 배송 사고가 나서 죄송하지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새 물건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캔디라는 품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시중에 탑그린이라는 이제 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 명확하게 같다고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탑그린을 제가 취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받으신 구독자님께서 나는 탑그린이 있는데 캔디가 다른 건 줄 알고 샀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탑그린 갖다 캔디라고 표현해가지고 혼란을 주셨느냐, 이렇게 또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핑크 스트라이프라는 아이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어떤 농가에서는 똑같은 품종이 핑크 봉봉이라고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지나갔던 일들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제가 좀 겪어보고 좀 약간 힘든 상황이 생기니까 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좀 부족하지만 조금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에피소드를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큰 맥락만 제가 딱 한번 이 종이에다 직접 쓰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적으면서 해볼게요. 이름을 알기 전에 일단
식물이 분류 체계, 그러니까 분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식물은 총 7단계, 7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제 실수는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이 최고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의미가 있냐면 이 정도부터 알면 될 것 같아요. 과, 속, 종.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 표기법에 필요한 이제 그 정도예요. 과속종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접란이라든가 그냥 신비듐이라든가 그냥 총칭 뭐 출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사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체계나 연구 같은 게 서양에서 먼저 진행되고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명은 다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제 특히 과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거의 되어 있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표기할 때는 이탈릭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형식은, 표기법은 린네의 이명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린네의 이명법은 속, 종, 그리고 명명자는 이제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써볼게요. 일단 이게 팔레노십스라고 제가 썼죠. 팔레노십스라고 썼는데 저는 이탈릭체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속명은 이렇게 이 라틴어죠. 라틴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팔레노시스라고 쓰시도 되고, 약식으로 PHAL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이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줄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팔레노시스라고 이제 속을 썼고, 그 다음에 종을 쓸 차례죠. 종을 쓸 차례인데 일단 쓰는 방식은 원종 그냥 쓰는 방식으로 제가 일단 쓸 거기 때문에, 제가 원종 이름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방식만 제가 아는 난에 대해서만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속명을 썼으니까 종명을 써볼게요. 저는 포춘 솔츠먼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종명을 써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명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명자는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만 해놓고, 명명자도 예를 들어서 뭐 ABC라는 사람이 명명을 했으면 약식으로 A라고만 해도 표기를 하고 뭐 A, B 이 정도만 써도 된다고 해요. 약식으로 써져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는 다 알 필요 없고, 우리 시중에서 우리가 판매될 때는 이 정도, 제 생각입니다. 속하고 종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써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썼네요. 이렇게 T가 빠졌네요. 아무튼 정확하게 써야지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만 봐서는 이 아이가 원종인지 교배종인지 알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포춘 솔츠만이 원종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교배종 같은 경우는 표기를 할 때 여기가 앞에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영어 대문자 있죠? 대문자고, 원종이죠. 원종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표기를 해요. 소문자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름에서만 봐도 원종과 교배종의 그런 차이를 알 수 있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게 교배종이구나, 아니면 원종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은 이렇게 검색해 봤을 때 대문자냐 소문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뭐 아주 간단하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무튼 저희는 이게 속하고 종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아이 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포춘 이게 문제는 이런 거예요. 포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오래된 품종이더라고요. 1983년도인가 그 정도에 나온 품종이고 상도 탄 적이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포춘 솔츠만은 이제 교배 종명이고요. 교배 종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탄 품목 같은 경우는 뭐 메이플 브릿지인가 그런 품종도 있고 몽클레어 이런 품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속과 이제 교배종, 우리 대부분 다 교배종을 보니까요. 교배종명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포춘 솔츠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된 품종이기 때문에 교배종명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뭐 핑크라든가 알 수 없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방법이 없겠죠. 이거를 찾아가지고 운 좋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찾아서 검색해 봤을 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영어권 어쨌든 영어로 돼 있는 그 표기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외국은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거라기보다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동안 10년을 넘게 장사를 해오면서 저도 저는 판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난을 좋아하시고 관심이 있고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 포춘이라는 아이는 그냥 수명이 좋고 그냥 깔끔하고 판매하기 좋은 그런 아이겠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알고 싶고 얘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런 걸 알고 싶고 그러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 정확한 명칭이라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면 찾아볼 방법도 없고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죄송하고 저도 너무 내가 무지했구나 무관심했구나 그래서 되게 반성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갖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지금 이거는 교배종이잖아요. 교배종인데 원종 표기법에 따른 거예요. 지금 원종 표기법 정도만 말씀드린 거고 교배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레노십스랑 도리티스랑 뭐 이렇게 이제 뭐 속간 교배를 했을 때는 뭐 팔레노십스와 도리토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거 적는다든가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포춘 같은 경우도 어떤 교배된 이 종간에 이렇게 이름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종명을 써내고 그 밑에 재배 종명을 써내고 이렇게 된 다음에 맨 뒤에 지금 뭐 보통 교배종 같은 경우는 대회 수상 이력 그런 거를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춘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포춘 같은 경우도 제가 수도 없이 설명드린 거고 되게 무난한 아이잖아요. 근데 참 그래요 마음이. 이 아이의 이름을 좀 알고 참 검색을 해봐서 이 아이가 물론 이 아이가 메이플 브릿지라는 그 품종은 아닌데 어쨌든 이 포춘 품종 안에서 또 이렇게 재배가 돼가지고 그런 뭐랄까 대회에서 상을 탄 아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그래도 상 받았던 족보야 좀 약간 의미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좀 더 가치가 있고 좀 키우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에 아니야 난 그런 거 사실 상관없어. 저도 사실 약간 그런 타입이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좀 가치가 부여가 되고 내가 키우는 아이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오늘 이름의 표기법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이름을 알므로써 이 아이에 대한 약간 뭐랄까 애착도 좀 더 생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춘 같은 경우는 수상 이력도 있다니까 좀 더 프라이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므로써 이 아이의 뿌리라든가 이 아이의 관리법, 애착 같은 게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를 키우시든 두 개를 키우시든 이게 우리 취미잖아요. 우리 행복하자고 하는 행동이니까 거기에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조미료 같은 존재인 거죠.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조미료, 빠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되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 하실 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름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름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취미인이고 어차피 좋자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장명을 해보시는 것도, 명명자가 돼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급품목이 고착화가 되고 이제 새로 나온다면 그때 뭐 따라야겠지만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애착을 갖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름의 필요성, 중요성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고 표기법도 한번 해봤는데요.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딱 간추려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타협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정도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또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공유할 것이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